챕터 1 회계의 기초. 해당 내용은 전산 회계 2급에서 배운 내용으로 회계를 처음 접하는 수험자는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전산회계 2급을 학습하신 학습자는 챕터 2부터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섹션 1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뜻.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여 얻어진 유용한 회계 정보를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파면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죠? 자, 이를 자기 마음대로 기록하게 된다면 제3자는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원리,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회계 기준이 있고 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 계산, 정리해서 그 자료를 만들면 이 내용이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되고요. 이 회계 정보를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 왼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전달을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되고요. 그러한 보고서를 재무제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보면 경영자는 해당되는 유용한 회계 정보를 경영 방침, 투자 능력 평가 시에 사용하고요. 출자자는 그 회사에 출자한 사람이므로 투자 위험 및 투자 수익 평가의 자료로 사용하고 그 회사한테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채권자는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자료로 사용하고 해당되는 종업원들은 임금 협상 및 급여 지급 능력 평가 자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과세 표준 및 조세 정책, 거래처는 결제 대금 지급 능력 평가, 고객은 존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자료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회계정보 이용자, 경영자와 종업원은 내부 이용자라고 하고요. 출자자, 채권자, 정부, 거래처, 고객은 외부 이용자라고 합니다. 자, 2번 회계의 종류. 회계의 종류는 크게 넓게 보면 다음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는요. 회사가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회계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등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은 상당히 믿을만하고 정확한 내용이 됩니다. 믿을만하고 정확한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거래가 발생된 것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거래 발생된 것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적은 회계로서 그 내용은 신뢰할 만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으로 적은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관리회계는요. 기업 내부 이해 관계자라고 되어 있죠. 외부 이해 관계자한테는 전달하지 않고 기업의 내부 이해 관계자가 보는 회계입니다. 해당 관리회계는 회사의 규모가 커질 때 하는 회계로서 주로 예산, 계획과 관련된 내용과 집행, 책임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갈지,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질지, 집행을 어떻게 할지 그런 내용이므로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하지 않고요. 또한 그 내용이 미래하고 관계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정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쪽에 재무회계가 객관적이라면 얘는 이제 주관적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제조, 건설업 등에서 해당되는 제품을 만드는 데 발생된 원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측정, 기록, 요약해서 그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제조기업의 또는 건설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입니다. 말 그대로 원가를 계산한 회계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인 국가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세액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그 서식에 맞게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데 필요한 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관리 회계하고 원가 회계를 오늘날 현대에는 원가 관리 회계로 통칭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가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은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 또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부기와 회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는 장부의 기입하다를 줄인 말입니다. 장부의 부자와 기입하다의 기자를 줄여서 부기라고 합니다. 장부에 기록하는 거.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원리원칙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기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회계는 부기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부기를 통해서 장부에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부기는 단순하게 기록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회계는 그 부기한 내용을 가지고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측정하고 그다음에 전달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기는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기법으로서 회계의 일부분에 속한다. 둘 사이의 관계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기가 되므로 장부에 기록하는 일이 되므로 그 부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의 종류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와 이용자의 영리성 유무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 복식 부기, 이용자의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영리 부기, 비영리 부기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식 부기는 한 번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복식 부기는 두 번 기록한다 이런 뜻이에요. 단식 부기,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상식적으로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는 불완전한 부기이다. 즉 아주 간단하게 적는 기록 방법이 단식 부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식당에 사용할 쌀을 샀다 그러면 쌀, 그 쌀 10만 원어치 샀다 10만 원 이렇게 적는 게 단식 부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으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쌀이라고 썼을 때 저 쌀이 우리 제품 만들 때 쓸 쌀인지 직원 식당에 쓸 쌀인지 아니면 기부할 쌀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 이렇게 한 번만 기록하게 되면 이게 현금 주고 산 10만 원인지 외상으로 산 10만 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식 부기의 이 불완전한 이 내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식 부기가 생겼습니다. 복식 부기에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재산의 증감 변화나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완전한 부기로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자가검증 기능을 가지고요. 1494년 루카 파치올리가 해당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 방법에 따라서 기록하게 된다면 먼저 용어부터 그 목적에 따라서 씁니다. 저 쌀 치고 식당에서 쓸 거다. 그러면 일단 복리후생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복식이니까 두 번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쌀 어떻게 사왔는지 현금 주고 사왔다면 현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금액을 두 번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한쪽의 금액을 잘못 썼거나 그러면 그거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두 곳을 만들고 이 두 곳을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북이라는 이 말을 거의 쓰고 있지 않아서 단식회계, 복식회계 이렇게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북이, 복식북이를 단식회계, 복식회계라고도 요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용자의 영리성 의무에 따른 분류에서 영리북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거래를 적은 북이고요. 비영리 북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게나 학교, 관공서 등에서 사용하는 북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단위 및 회계 연도, 회계 기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용어를 잘 아시면 되겠고요. 먼저 회계 단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단위는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즉 거래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기록, 계산을 하는 장소적 범위니까. 그래서 본점, 지점, 본사, 공장 얘네들을 회계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회계기간은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기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적 범위를 말하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했는지 그 기간을 회계연도, 회계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1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가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회계를 하려면 회사가 필요하고 그 회사를 회계 단위라고 해요. 회계 처리해야 되는 단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래 일어난 걸 적을까? 이걸 회계연도, 회계기간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회계기간이 상법에서 1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으므로 다음의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용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의 첫날을 기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 1일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만약에 3월 1일 날 개업했다 그러면 3월 1일이 기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 회계연도는 1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는 기간할 때 그 기자를 말하겠죠. 그 기간의 맨 앞에, 맨 끝에. 그 다음에 앞에 회계연도를 전기라고 하고요. 해당 연도 회계연도를 당기라고 하고 다음 연도 회계연도를 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에 있는 내용을 단기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전기 이율이라고 합니다. 이율은 넘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기에서 단기로 넘어오는 거. 그 다음에 단기에 있는 내용을 차기로 이렇게 넘기는 것을 차기 이율이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용어는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이 단어를 숙지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